솔직히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은 비슷했을 것이다. 또 연예계 불륜 스캔들이구나. 또 돈 얽힌 이야기겠지 정도로 넘기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액부터가 그렇다. 해 20억 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오간 돈이라고 믿기 어려운 규모다. 더구나 그 돈이 단 한 번에 오간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수백 번 이상 나뉘어 송금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업관계로 알려졌던 MC몽과 차가원 대표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커다란 논란으로 번졌을까? 보도를 보면 두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함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관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급변한다. 차가원 대표가 MC몽을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가원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MC몽이 이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돈의 성격 때문이다. 이 돈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차가원 대표 개인 계좌에서 MC몽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 그것도 몇 번이 아니라 수백 번에 걸쳐서 말이다. 2022년 7월 말 처음 3천만 원이 송금된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1억 원, 또 1억 원, 또 1억 원이 연달아 들어갔고 9월에는 한 달 동안만 3억 7,500만 원이 이동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돈이 아무 설명 없이 계속 오갈 수 있었을까? 10월과 11월로 넘어가면 금액은 더 커진다. 하루에 5억 원씩 두 번 총 10억 원이 들어간 날도 있었고 며칠 사이에 15억 원 넘게 송금된 기록도 나온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40억 원이 넘는 돈이 MC몽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23년, 24년을 거쳐 2025년 5월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송금은 1천만 원이었지만 누적 금액은 결국 125억 원을 훌쩍 넘겼다.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 있다. 차가원 대표가 유부녀라는 사실이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업 파트너에게 수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개인적으로 계속 보내줬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래서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 관계 나아가 불륜 관계로 규정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이 의혹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공개된 대화를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오갈 법한 이야기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랑 서운함, 집착 감정 싸움, 이별 통보까지 전형적인 연인 사이의 감정 싸움과 다를 바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과 관련된 대화는 이 관계가 단순히 친분이나 동업 수준을 넘어섰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차가원 대표가 임신을 원했고 MC몽은 신체적 상태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감정 싸움이 절정에 달한 시점이 바로 두 사람이 결별했다고 알려진 5월이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이 시점 전후로 MC몽은 100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차가원 대표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과연 차가원 대표가 이렇게까지 법원에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까? 흥미로운 건 이 소송이 한번 취하됐다는 점이다. 6월에 시작됐다가 갑자기 취하됐고 몇 달 뒤인 11월에 다시 진행됐다. 이 과정을 두고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싸웠다 화해했다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말한다. 미친 듯이 싸우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지내고 그러다 또 폭발하는 관계였다는 증언이다. 그렇다면 소송 취하 역시 감정적인 화해의 결과였고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논란은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금 송금뿐 아니라 고가의 명품 선물, 슈퍼카 수십억 원짜리 시계까지 오갔다는 증언이 나온다. 일부 측근들은 MC 몽이 받은 선물만 따져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차가원 대표가 MC 몽의 개인 채무까지 대신 갚아줬다는 정황도 거론된다. 만약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차가원 대표가 MC 몽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튄다. MC 몽은 불륜설을 전면 부인하며 이 모든 보도 뒤에는 회사 경영권을 노린 가족 간 분쟁이 있다고 주장한다. 차가원 대표의 친인척인 차준영 씨가 회사를 빼앗기 위해 자신에게 위조된 서류를 보내고 조작된 카톡을 만들도록 협박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언론이 이 조작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100 측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불륜설과 카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자료라고 밝혔다. 차준영 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이 아니라 조작 협박 경영권 분쟁 언론 책임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싸움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는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수백억 원이 오간 건 분명한 사실이고 법적으로는 채무관계가 성립됐다. 하지만 그 돈이 왜 그렇게 오갔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였는지, 공개된 대화가 진짜인지 조작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경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얼마나 깊이 개입돼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돈의 규모도 규모지만 이 돈이 오간 방식과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다는 점이다. 만약 정말 순수한 대여금이라면 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감정의 흐름과 맞물려 움직였을까?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갔다가 며칠 뒤 또 수억 원이 들어가고 감정이 격해졌다는 시점에도 송금은 멈추지 않는다. 싸우고 헤어졌다고 알려진 이후에도 돈은 계속 흘러간다. 이건 냉정하게 말해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더 이상해지는 건 돈을 끊겠다는 말과 실제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개된 대화 속에서 차가원 대표는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한다. 더 이상 불행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각자 행복해지자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말이 오간 이후에도 고가의 쇼핑 이야기가 등장하고 명품 가방을 찾으러 가라는 말이 이어지고 결제는 카톡으로 알려달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온다. 말로는 끝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묻게 된다. 정말 이게 끝난 관계라면 왜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한쪽은 그렇게 많은 돈과 물건을 주면서도 결국에는 법적 절차로 상대를 압박하는 선택을 했을까? 여기서 관계자들의 증언이 다시 떠오른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다시 붙기를 수없이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더 격해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돈 역시 그 감정의 연장선에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온도는 상당히 높다.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원망과 집착 상처가 뒤엉켜 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 버려졌다는 감정, 인간답게 살라는 말과 그에 대한 거친 반응까지. 이건 회사 대표와 소속 아티스트 혹은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불륜 의혹이 힘을 얻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임신과 관련된 대화는 이 관계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 실제 삶의 방향과 선택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인상을 준다. 차가원 대표는 임신을 간절히 원했고 MC몽은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상당히 깊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별 통보가 나왔을 때 상황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돈과 법의 문제로 번진 것도 이해가 된다. 여기에 더해 현도가와 현금 송금 외에 오간 물건들의 이야기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슈퍼카 고급 SUV, 수십억 원대의 스포츠카, 그리고 수십억 원을 넘는 명품 시계들. 일부 측근들은 이 선물들의 가치만 따져도 이미 10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한다. 특히 50억 원에 달하는 시계가 언급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호의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차가원 대표가 MC몽의 개인 채무까지 대신 갚아줬다는 정황이 거론되면서 돈의 성격은 더욱 모호해진다. 이건 단순히 사랑해서 도와준 수준을 넘어선다. 누군가의 인생 전반을 경제적으로 떠안고 관리하는 구조에 가깝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차가원 대표는 도대체 어떤 자금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던 중 MC몽 측의 반박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MC몽은 불륜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 모든 논란의 배후에 차가원 대표의 친인척 차준영 씨가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위조된 서류와 조작된 메시지를 이용했고, 자신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조작된 카톡을 보냈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대중이 보고 있던 그림은 완전히 뒤집힌다. 더 복잡한 건 이 조작된 카톡이 언론에 전달되고 기사화되었다는 주장이다. MC몽은 자신에게 없는 문자들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보도됐다고 말한다. 100 측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며 불륜설과 카톡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조작과 협박 언론의 검증 책임까지 포함하는 전혀 다른 싸움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수백억 원이 오간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채무가 확정된 상황이다. 동시에 그 돈이 오가게 된 배경과 과정 공개된 대화의 진위, 그리고 경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는 아직 안개 속에 있다. 어느 쪽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에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돈과 권력, 그리고 법과 얽힐 때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처럼 보인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거래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관계였는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자료와 증언이 나올수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역시 또 한 번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누가 맞고 틀리다를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무엇이 이 관계를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 스캔들의 결말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 과정 자체는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적 관계와 공적 책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